임진왜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충신당. 자, 이 충신당을 보시면, 왼쪽에 이게 동헌이죠. 아까 그래서 사진으로, 일제시대 사진을 좀 복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동헌입니다. 동헌. 동헌이 뭔 줄 알죠? 예, 정사를 보던 곳, 여기서 재판 여기 앞에다가, 빠따도 치고, 그죠? 곤장도 치고 하던 데입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동래부 구동헌의 바깥문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동래 독진 그죠? 대하문 해가지고 동래 읍성의 문인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면 여기 진변병마 돼 있죠? 교린 그죠? 교린이 죠 교린연향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진변 그 변방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교린, 이웃나라와 잘 지내게 하는 제일 중요한 과업이 바로 동래부의 과업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래의총이죠. 동래의총은 여러분들 저기 임진왜란 때 동래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25분에 대한 기억들을 담은 그죠? 그런 의총에 대한 사당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그 사실은 이게 말하면 참 전공에 들어오면 참 재밌습니다만은 이렇게 의총 같은 걸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선 후기에 결국 헤게모니가 뭐냐 요즘은 일제시대 독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독립운동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나라 헤게모니를 쥐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친일했다 그러면 물론 뭐 친일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삽니다만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행세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독립운동 했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지역적으로 자꾸 동네현으로 변하고 그죠? 동네부가 동네현이 되고 막 이러니까 자꾸 신분이 격화되잖아요. 지역 신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이를 보니까 그 지역에 이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의병들이 있고 요즘 같으면 독립운동 선양 3.1운동 선양하듯이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많이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시 왕조에 조선 왕조에 충성하는 동네입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지역적으로는 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양,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조선 후기 내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한 지역이 더 이상 신분 하락하지 않고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단 이 25분의 참 희생에 의해서 동네가 어쨌든 조선 후기에 동네부에서 격화되지 않고 나름의 그 높은 그죠 지위를 지역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이런 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전통시대 부산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전통시대 부산포는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려시대는 그까지 이 부산포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뭐 동네는 참 많은데 부산포의 기록은 역시 에, 정말 스시마 정벌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는 아마 그 저기 그 여원 연합군에 고려하고 원나라하고 연합군이 왜 그 일본 호조씨가 집권하고 있던 호조 도끼무네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던 일본을 공격했잖아요. 1270년 전후죠. 이때 그 공격하면서 아마 부산포 이쪽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로 하포, 그죠? 마산 쪽에서 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의 의미는 별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에, 삼국시대 물론 태종 무일왕 때는 뭐 영도에 뭐 태종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있었습니다만은 고려시대에는 저 마산이라든가 저기 울산이 훨씬 더 일본과의 관계에 중요한 도시였다. 그런데 이 부산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바로 이 태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 때에 부산포 지역이 이제 부산면이 되고
또 이제 이 왜구가 동평현 부산포에 자꾸 쳐들어오고 하니까 이 동평현을 아까 말했듯이 주현을 만들든지 속현을 하든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산포 지역과 동평현 지역의 왜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418년에 뭡니까 대마도 이종무가 대마도 정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종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포가 그 전까지는 별로 그 의미가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큰 의미는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이 외구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포가 큰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 뒤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 앞에 이 이종무 송덕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왜 우리 여기에다가 이종무 송덕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최근에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부산포가 중요한 대마도 정벌의 근거지였죠. 그래서 이 부산포를 이때 태종 때 비로소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지역으로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세종대왕이 여기에 뭐 삼포 개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포, 그죠? 내입포, 부산포 이 삼포를 개항하면서 부산포에 항상 외인들이 60호 정도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우리나라 배는 현해탄이라는 일본 말로는 현해탄,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이 맞는 말이에요. 현해탄이라 부르지 맙시다. 대한해협이 이게 좀 오목하잖아요. 올록하니까 오목하니까 여기가 물살이 급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현해탄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 탄이라는 게 급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길을 타고 일본으로 가는 게 대단히 힘들었어요. 고려시대까지는. 특히 우리나라는 평저선이기 때문에 막바로 가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연포 저기 울산 쪽으로 해가지고 삑 둘러가지고 이렇게 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루트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평저선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천저선이거든요. 그래서 물살을 가르고 막바로 일본 이즈하르를 통해가 대마도에서 곧바로 한반도로 들어올 수가 있는 항해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곧바로 이렇게 그 일본 본토에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포 지역의 항해술이 발전하면서 급류를 이길 수 있는 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마 조선시대 와야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산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바로 항해 기술의 발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 왜구라는 문제, 왜구를 직접 우리나라 배가 직접 대마도를 정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배가 마산에서 출발 안 해도 이 부산포에서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항해 기술이 발전했던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포, 일본 사람들이 부산포로 직접 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도 일본으로 막바로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생기니까 여기가 오히려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 부산포에다가 종삼풍, 첨절제사, 첨사죠, 첨사. 부산포 첨사 정발장군이죠. 그죠? 나중에. 그래서 거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진을 설치해가지고 이거는 진관체제라고 하죠. 진관체제 아래서 거진을 설치하고 1635년에는 다시 부산포에다가 수군절도사, 수사가 첨사가 아니라 이제 수군사, 수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산포에 첨사가 있었지만은 부산포가 수군 절도사가 되는 수영이 되는 거죠. 수영. 그럼 한 단계 격상이 되는 이런 어, 전략 요충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부산 지역 옛날에는 이 보면 여기가 초량회관 광복동이죠. 우리가 용두산공원이 이제 초량회관이라 보면 돼요. 용두산공원. 용두산공원인데 그 앞에 우리 광복동 요렇게 돼 있죠? 그저까지 바다였어요. 지금의 부산 우체국 있죠? 그 앞에까지가 바다예요. 바다, 요렇게 바다였어요. 이렇게 다 바다요. 지금도 부산역은 물 속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이거 뭐 갑자기. 이게 많이 보여드리려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머리가 정신없겠지만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용두산공원, 그죠? 이게 부산역이에요. 지금의 부산역.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매립지예요, 매립지. 그래서 우리 부산 진성이
지금 있죠. 정산 전망대가 있는데, 그래서 부산포가 전공단, 지금 전공단, 자성대, 이런 게 다 지금, 그리고 지금 부산은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그죠? 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도, 이 영도 쪽에도, 그죠? 이게 부산대교죠? 부산대교인데, 이것도, 이게 지금 이만큼 요 정도에, 옛날엔 고도리라 쪽이었는데, 이것도 이게, 우리는 이거는 1902년에 이미 우리 대한제국에서 매립을 했던 데요. 1930년에 이렇게 매립을 했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1930년에 이렇게 매립을 했죠. 1902년. 그래가지고 이제 영도다리가 1934년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부산 진성이 이제, 그죠? 일본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산진 정발 장군이 여기 딱 서 있죠.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부산진성은 여기 보면 지도상으로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옛날 지도에 1748년 지도를 보면 이제 부산 진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같았으면은 참 애매한 거예요. 여기 초량이죠. 여기 초량, 그죠? 초량이고, 그래서 초량 쪽이고, 여기 이제 부산포, 부산진, 지금의 그 뭡니까? 여기 요 앞에가 전공단, 여기가 좌천동 일원입니다. 이거 좌천동, 이거 좌천동이라고 보면 되죠. 좌천동 일원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용당 이렇게 되는 거죠. 용당, 신선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00년대는 여기가 수영이 돼버렸죠. 수영, 그죠? 수영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영 동네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의 부산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래부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양산군이 이렇게 지금 쭉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의 대저 일대도 양산군이었어요. 김해군은 저쪽에 대저, 왼쪽, 이렇게 대저예요. 지금의 대저. 낙동강 알죠, 여기? 그죠? 여기서 동래부가 지금의 부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구포가 양산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구포가 양산이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해가지고 기장군 돼 있는데, 사실은 요때 동래부, 대한제국 시기의 동래부가 오늘날의 부산 직할시죠. 기장군이 없을 때, 기장군이 포함 안 될 때, 부산 직할시 할 때 1963년에 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 지금 있었던 여기 부산부인데, 여기 부산부, 일본의 거류지인데, 이걸 가지고 발전했다보다는 오히려 동래부가 오늘날에 지금은 이제 기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부산광역시가 됐습니다만은 1963년에 부산 직할시가 될 때는 거의 이전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랬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준다면 우리가 대한제국의 지리적인 모습을 그대로 계승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용두산 공원 쪽에 부산포 내항의 전경입니다. 용두산 공원 쪽에서 부산포 지금이 요 배가 있는 요 지역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지금의 부산 우체국 있는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가 편할 겁니다. 부산 우체국. 이쪽에 조금 더 가면은 지금의 이제 40계단 이 정도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 아 부산 우체국 근처가 다 바다였구나. 지금 그죠? 이렇게 쭉 부산 우체국 쭉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 부산역이 이 정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또 부산포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재밌어요. 뭐 어디를 가볼 만한 거 보면은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역사 스토리 전공단, 부산진 일신여학교, 안용복, 그죠? 계양문화관, 그다음에 정상공원 전망대가 이 부산진성이죠. 부산진성. 그래서 안녕복 장군 도일 종이 모형도 만들고 뭐 부산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산을 이 역사를 알면 이게 개발할 게 되게 많아요. 일신여학교 3.1운동 유명한 거 아시죠? 3.1운동. 이 동래에 오잖아요, 본래. 동래 여고가 동래 여자고등학교가 일신여학교죠. 그래서 지금은 옮겼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저기 부산진 쪽에 있었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잠시 여러분들 그 저기 동영상 중에서 초량외관 이야기를 좀 시청해 주세요. 지금 동영상 제가 2개 올렸거든요. 2개 딱 올렸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재밌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재밌는 부분은 초량외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초량외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가 대청동 가는 게 이런 지명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잠시 초량외관 이야기를 시청해 주세요. 이거 좀 보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그죠? 이제 받아치고요. 예, 받아치고, 또는 요거 멈추고,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이어가면 더 좋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외관은, 어, 제일 먼저 외관이 언제 생겼다 그랬죠? 본래 외관은 태종 때, 그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포, 제포가 이렇게 일본에게 개방이 되고, 그다가 부산포, 제포, 영포, 가배량까지 4군데가 됐다가, 세종 1년 1418년에 그 대마도 정벌이 있었잖아요. 이종무가. 그래서 부산포 제포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개해 약조라 그래가지고 개해 약조를 해가지고 부산포, 연포, 제포를 세종군년 1426년에 개해 약조를 통해서 삼포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중종 7년 그러니까 1509년, 1510년에 이게 지금 삼포회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삼포회란이 발생을 하면서 폐쇄가 됐어요. 삼포가. 그러다가 1512년에 아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 10년 정도 다시 제포를 이렇게 제포를 열었습니다. 이걸 임신약조라 그래요. 그러다가 제포, 부산포 다시 3차 폐쇄가 이게 을묘외변이죠. 을묘외변 때 을묘외변, 그죠? 을묘외변이라는데, 을묘외변 때 3차 폐쇄가 되는, 그러니까 2차 폐쇄, 1차 폐쇄, 세종 때, 중종 때, 참 복잡해요. 그죠? 그러다가, 이 부산포가 다시 이제 명종 때, 다시 복수를 해가 정미약조라 그래요. 했다가, 4차 폐쇄가 있어요. 또, 임진왜란 때 또 폐쇄됐다가, 절영도 외관, 두모포 외관, 이게 구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량외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조선 후기의 외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관은 본래는 다 이 부산포, 제포가 있을 때는 다 각각 하나씩 있었겠죠. 그러나 이 조선 후기에는 절영도에만 하나만 두고 두모포에만 하나 두고 그래서 영도에는 얼마 안 있었어요. 한 7년 있었나? 예, 있었고 그 다음에 광해군대 숙종 때는 두모포, 지금 수정동이 수정동, 이 수정동, 영도는 지금 영도고요. 초량, 지금은 초량이라기보다는 광복동이죠. 광복동. 그래서 이렇게 숙종 4년, 외관을 점령한 게 1572년.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1875년에 여러분 잘 아는 운양호가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정현덕 부사가 부산의 군민을 이끌고 운양호를 격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광화도로 갔어요. 광화도 가가지고 운양호 사건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그러죠. 운양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1897, 75년 이것에서 맺어지는 것이 강화도 조약 아시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진행됐어요. 자, 두모포회관은 지금의 수정동이라 그랬죠. 수정동. 그래서 이 두모포회관. 지금의 비석만 있고. 이게 이제 그 광해군부터 숙종 연간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숙종 때가 이게 지금 일본하고 이 광해군의 숙종 때가 뭐냐면 일본하고 무역이 아주 왕성했어요. 특히 이제 그 비단 무역이고 강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모포라는 데서 주로 이게 일어났고요. 그런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두모포만 가지고는 안 되는가 싶어서 더 큰 지역으로 이렇게 자꾸 일본인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예 좀 멀리 그럼 큰데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준 게 초량외관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초량외관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일본과의 교역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의존했던 그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죠? 대왕고원이라는 일본 은이 막 들어왔어요. 에도 시대에. 그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국부를 많이 늘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금정산성도 짓고 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점점 일본이 중국과 직교역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직교역을 하면서 우리의 중개무역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 후기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계기가 됐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 그 돈 없는 바람에 나중에 개화할 때 자금도 없어서 일본에게 돈을 꼬러가고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됐어요. 자, 초량회관의 모습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숙종 때 이 초량회관을 만들었다 그러죠. 그러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여기 아마 용두산 고원 아닐까, 용두산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용두산 쪽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용두산 밑에 지금의 여기가 어디로 보면은 비정되는 게 여기가 지금의 뭐라 할까요? 음, 저기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근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다음은 초량외관의 구조입니다. 주관 구조를 보시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가 이 대청동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이게 대청 여기 서대청 그죠? 삼대청 여기 있었거든요. 삼대청 여기 있고 관수가가 지금 옛날에는 영사관이고 관수가가 지금은 아로마 호텔로 되어 있는데 그 광복동에 있어요. 그래서 요 길, 그죠? 그래서 이 수문이라는 게 여기가 그러고 요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어, 요 앞에가 뭐라고 보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지금의 부산 우체국이라 보면 기억이 나죠. 부산 우체국이 있고 길이 쭉 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길이 났잖아요. 요 부하철도를 만들려고 여기다가 대티터널이라고 하는 대티터널을 여기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민족 자본이 이걸 못 뚫었어요. 우리가 못 뚫어가지고 결국은 이 대티터널을 일본 사람이 뚫게 됐는데 여기 뚫어가지고 왜 우리 저 부산역에서 오른쪽으로 쭉 꺾어가지고 부산 우체국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게 그 대티터널이 있고 또 하나는 요 뒤로 해가지고 우리가는 지금은 그왜 근대 역사관 있는 쪽, 그죠? 이로 쭉 올라가면 부산대학병원이죠. 거기가 이제 바로 요 지역입니다. 대청동, 우리가 아는 대청동. 그래서 여기가 부산우체국이라 보면은 여기가 쭉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요 길로 쭉 올라가는 게 지금의 광복로예요. 광복로. 이해가 되시죠? 여길, 여기로 해가지고 광복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요쯤 돼가지고 미화당 백화점이 있고, 미화당 백화점 자리가 있고, 요렇게 넘어가는 길, 여기 좀 있네요. 여기를 넘어가는 길에 지금의 대각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요게 어디쯤 알겠죠? 느낌이 오죠? 여기가 요 정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바닷속이지만은 여기가 우리가 있는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 롯데백화점 자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조금 요 밑에 내려오면은 여기가 영도다리가 있는 데고요.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여기 보면은 과제 탐구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또 해놨네요. 여기 3대청이 있죠? 그죠? 북문, 그 다음에 이 연향대청, 뭐,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아까 말했던 여기,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용미산, 지금의 롯데백화점이고요. 여기가 용두산. 지금 용두산 전망대가 이렇게 있는 데고, 여기가 롯데백화점 자리고,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여기가 지금 우리 연안부두 선착장, 그죠? 연안부두 선착장 하는 제1부두 바로 거기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광복동에 대한 이야기죠. 자, 지금도 요 선창이 지금 우리 연안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지금 연안 여객터미널이 여기로 옮겼잖아요. 근데 옛날에 있던 연안 여객터미널, 한 2년 전만 해도 연안 여객터미널에 있는 자리가 이 자리하고 똑같아요. 예.
참 신기합니다. 옛날에 있던 자리가. 자, 5, 6도입니다. 5, 6도를 왜 5, 6도라 할까요? 궁금하죠? 왼쪽으로 봐도 5, 6도, 오른쪽으로 봐도 5, 6도. 그건가요? 방향설. 방향설이 있고, 또, 밀물일 때는 여섯 개였다가, 설물일 때는 다섯 개다. 조수설. 예? 그죠? 방향설. 보는 사람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어, 다섯 개 됐다, 여섯 개 됐다. 조수설. 밀물이 되면은 여섯 개가 됐다. 설물이 되면 다섯 개가 됐다 하는 조수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순전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5, 6도의 이름은 5, 6도 이름은 처음 나오는 게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5, 6도는 일제시대에도 5 내지 6섬 이렇게 쓰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왜 5, 6도라 그랬느냐 보면 임진왜란 때부터 부산포가 단독 개항이잖아요. 그죠? 삼포 중에서 영포, 제포, 부산포 중에서 이 단일한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렇게 왕래가 되는 이 부산포에서 출발해요. 조선통신사가 부산포에서 출발해요. 옛날에는 고려시대에는 그 화포, 마산에서 출발했는데 부산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부산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물결이 세요. 저 앞에 이게 일본 사람들이 현해탄이라고 하는 게 물결이 세다고 그러거든. 대한해협이 이게 오목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속이 돼가지고 물이 엄청 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오거나 가게 하면은 여기가 엄청 에, 비록 일본하고는 최단거리지만 죽음의 그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의 유학자들조차도 영가대에서 제사를 지내고 갔답니다. 바다 신에게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유학자 같은 그 꼬장꼬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제사를 지낼 그러니까 그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일본에 갔던 조선 통신사들이 돌아올 때 5, 6도만 봐도 마음이 확 모이는 거예요. 바로 5, 6도라는 거는 뭔가 다섯 개, 여섯 개 쓰면 독특하잖아요. 독특한데 이게 자기의 삶의 공포와 관련돼 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이 대한해협의 파도를 넘어서 겨우 한반도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이정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정표. 5, 6도만 보면 마음이 확 놓이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5, 6도라는 게 의미가 다섯, 여섯 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힘들었던 사람들, 여행에 힘들었던 사람들의 위안을 주기 때문에 5, 6도가 조선 후기에 이름이 지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차식 과제물입니다. 이 세 가지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이 수업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답을 한번 해가지고 과제란에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아유, 2차 시도 어땠습니까? 자, 다들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러면은 좀 오늘은 좀 어때 흥미진진했나요? 네. 다음 차시는 이제 드디어 개항입니다. 한번 화끈하게 또 우리 부산이 어떻게 건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